5월 25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 목감기. 5월 25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로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하은 앵커 목 상태가 왜 그럽니까? 제가 목감기가 걸렸나 봐요. 근데 급속도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소아과, 이비인후과에 목감기 환자도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살살하시고요.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 어제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전격 연기됐죠. 오늘 오전 중에 정확한 발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네, 갑자기 시소가 됐다니까 마음이 뭔가 한쪽이 아파요.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는 그 태평양 휴양지 괌에요. 어젯밤 강력한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태풍 이름이 마와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괌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끊겼고 네. 3,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우리 관광객들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네, 태풍이 괌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이 괌을 휩쓴 태풍 마와르, 우리나라도 혹시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작년 흰남노보다도 더 강한 이 태풍 마하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 찬공기가 위치해 있어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본 남부 쪽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27도를 넘어 덥겠고요. 오전부터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제시도되는 전남 고흥도 낮 기온 23도의 맑은 날씨 속에 초속 2에서 5m 정도의 약한 바람만 불어서 발사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로 초여름 같은 날씨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되기 전까지는 16도에 그쳐서 일교차가 11도로 크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16도, 전주, 부산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오늘 출근길 부담을 많이 내려두고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주 후반이라 확실히 출근차가 적은 편이고요. 내부순환로나 동부간선도로는 어제보다 더 수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병북로는 경기 동쪽 가는 길 상대적으로 정체 길이가 긴 편이고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서초구 양재동 진입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경부선 이용해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4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고요. 수원시 주변에선 양방향 모두 이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업단지가 많은 화성시 주변 보니까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비봉부터 8탄 분기점까지 힘겹고요. 반대 서울 쪽으론 여느 때처럼 일찍 분기점과 금천 사이로 혼잡이 고전합니다. 분당 수서로는 늘 막히는 구간 청담대교 방향으로 수서 일대 혼잡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어제 기술상의 문제로 연기가 됐죠. 연구원들이 밤새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우주로 다시 날아오를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가장 궁금한 게요. 누리호가 오늘은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밤새 누리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지난 화요일 발사대 수직으로 세워놓은 상태 그대로인데요.
위원회는 누리호의 맨 꼭대기에 실린 실용위성의 배터리가 최소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둔 상태에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오전 중으로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누리호의 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발사를 할지 말지 그 시점도 오늘 오전 중에 이르면 발표가 되겠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리호에 대체 어떤 문제가 발견된 겁니까? 네, 순조롭게 준비 작업을 이어가던 누리호에 오후 3시 30분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즉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했고요. 4시 1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발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가 밝힌 원인은 통신 이상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누리호의 헬륨 탱크에 쓰이는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요. 위원회는 밸브를 움직이는 발사대의 컴퓨터와 통제동에서 이를 제어하는 컴퓨터 사이의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밸브를 수동으로 작동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며 우선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 장면을 기대하던 시민들도 많이 아쉬워했는데 특히 그곳 고흥에도 많이 모여 계셨잖아요. 네, 어제 점심쯤부터 발사 모습을 볼 수 있는 인근 전망대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돗자리와 파라솔을 가져와 나들이를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발사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먼 길 찾은 시민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교랑 학원을 안 오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시승 같았다니까 마음이 뭔가 한쪽이 아파요. 시민들은 누구보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하기를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음 한쪽이 아프다는 이윤지 양. 오늘 꼭 누리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도 발사가 어렵게 된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누리호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다시 누리호를 뉘어 조립동으로 가져온 후에야 수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재발사를 위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누리호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오늘 날씨도 발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위원회는 문제점을 오늘 오전 중으로라도 찾아낸다면 오후에라도 발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유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던 배우 유아인 씨가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끼쳐 죄송합니다. 법원은 어제 유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약 12시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유 씨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유 씨의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유 씨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다는 점에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확인한 집을 압수수색하자 마약 흔적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계신데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유 씨가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유 씨에게 커피를 뿌리는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에 따르면 앞서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심 결정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취소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의 보석금이 권 대표가 가진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어서 풀려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권 대표가 보석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국내 송환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이틀간의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계획대로 필요한 현장은 다 살펴봤지만 시찰단은 오늘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이틀째 현장 점검에 나선 시찰단은 8시간 넘게 점검을 마치고 오후 6시쯤 후쿠시마 원전을 나왔습니다. 방사능 성분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희석 장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도 걸러지지 않아 방류 안정성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러 차례 희석시켜 농도를 낮춰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펌프의 용량이 있는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봤다. 또 시설 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염수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시찰단은 계획대로 다 점검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보고자 했던 설비들은 봤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 추가 확인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시찰단은 오늘 오전 일본 외무성과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심층 기술회의를 연 뒤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의 시료 채취도 없이 일본 측의 안내와 설명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만큼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찰단은 내일 귀국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죠. 그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집회 시위법 개편 방침을 내놨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또 출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에서 하는 집회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제한도 검토하겠다. 당정은 야당과 협의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집단적 폭행, 협박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고 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정이 발표한 방향대로 집시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까져 쓴다 빛바랜 낡은 하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현빈가면 이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두성입니다. 네, 오늘 삼총사로 잘 해보죠.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예. 김하은 앵커한테 따뜻한 차 많이 드세요. 카페인 없는 걸로라고 후왕님이 독감기 빨리 나으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빨리 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도시락 열어주시죠. 가볼까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느림보의 거짓말인데요. 이 통신 3사가 내놓은 5G, 가장 빠른 그 통신망이라고 하는데 기존 LTE보다 20배나 빠르다고 광고한 게 4년 전입니다. 네. 저 5G 쓰는데 답답해요. 저도. 느리지 않나요? 맞아. 엄청 왠지 모르겠어요. 빠르다고 하는데 느렸어요. 불만 많습니다. 네, 사실 이게 느리다는 거 통신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가끔 전혀 안 터지려고 없는 곳에서도 안 터질 때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지난번에도 1층이었어요. 지하도 아닌데 속도가 되게 느려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5G 나왔을 때 최대 속도가 초당 2GB가 넘는다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빠르니까. 좋은 거니까 요금 올렸는데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서울 명동거리에서는 속도가 초당 0.3GB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2라고 하더니 0.3으로 나온 거예요. 답답한 건 저희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운로드 속도도 되게 빠르고 몇 초 만에 된다 했는데 막상 써보면은 그냥 4G 쓸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엄청 빨라졌다 이런 것도 사실 잘 못 느끼겠고 제가 원래 지방 사는데 5G가 이제 안 되는 장소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진짜 말로만 5G, 문의만 5G다. 그랬네요. 5G 아니에요? 5G. 예. 문의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실이라고 보고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SK텔레콤 168억여 원, KT 139억여 원, U+ 28억, 광고로 내세운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해당 속도는 한 개 기지국에 한 개 단말기만 접속했을 경우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건일 때 나온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과징금도 뭐 과징금이지만은 사실은 이거 손해 본 건 우리 고객들 아닙니까? 이거 완전 기망행위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걸 아닐까요? 이용주께서 받은 거 있어요? 없죠. 없죠, 이두성 기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연락할 때 느리고 해가지고 전화도 막 뚝뚝 끊기는 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단체들도 통신사들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를 입은 거는 소비자인데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통신사 측은 이론상 속도라는 걸 충실하게 설명했다 이런 취지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론상 속도를 홍보한 거다라고 소비자가 좀 알고 계세요? 전혀 몰랐죠. 이론상 속도? 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다음 도시락도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앞으로도 못 막아인데요. 이거 최근에 전해드렸던 그 소식입니다.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해당 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인데요. 취재진이 도착하니까 학교 관계자가 자리를 뜨더니 저렇게 출입구를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13년 전 이 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이모 씨가 교사로 근무하는 곳인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 보시죠.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친다. 이게 학부모인 저도 충격적이고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건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소식인데 학교 갈 때마다 기분이 괜히 이상할 것 같아요.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네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누군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요.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가 학교에 계속 아이를 보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씨는 가해자 16명 중에서도 직접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초등학교 교사가 됐잖아요. 네. 이거를 막을 방법은 뭐 전혀 없었다면서요? 이게 거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사 임용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사가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조치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제 뭐 범죄 전과가 아니고 범죄 경력 기록에도 안 남는 부분이고 이런 사안이 그동안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뭐 법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쳐도 소문도 이미 바닥에 뭐 퍼졌다라고 하고 이거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선생님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낯으로 학생들을 보겠어요. 학생들도 이미 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 논란이 점점 커지자 학교 측이 어제 이 씨를 면직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면직은 의원 면직과 징계 면직,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두는 것, 징계를 받아서 달리는 게 있는 건데 뭐 징계위원회가 열린 건 아니라면은 스스로 의원 면직을 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건은 저희가 조금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 꼭 좀 도시락 이슈 전해주세요.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이 사건 좀 황당합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망하게 하겠다.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하겠다고 한 건지. 자신을 유튜버라고 밝힌 사람이 한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이 신고한 뒤에는 보복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경주 한 식당을 찾은 남성입니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라고 하는데 욕설을 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이래 착한 척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을 잡는 정결광 이래 찔러줄까? 성희롱 신고한다니. 야, 다 해라. 지금은 네,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삐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욕설이 얼마나 많으면. 거친 말을 했던 거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이 사람은 이 구독자가 한 700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독자 700명 유튜버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한테 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네. 너 뭐 돼? 뭐 되냐? 아니 크리에이터면은 그 콘텐츠를 만들어야죠. 왜 저러는 겁니까 정말? 맞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 붙잡긴 했는데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3번이나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놓고 사장 얼굴을 향해서 꽃바구니도 던졌습니다. 지금처럼. 저게 진짜 얼굴에 맞을 뻔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유튜버이니까 이 가게 망하게 해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폭탄 돌리기. 저희 수에서는 이 사람 우리는 경찰들 자체도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더 황당한 건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을 상대로만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민생 범죄잖아요. 뭔가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필요하죠. 다행히 이틀 전 긴급 체포됐다고 합니다. 보복까지 한 걸 보면 구속영장 안 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요. 위험한 물건을 저렇게 얼굴에 던지기도 했으니까요. 유튜버 중에요. 정말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좋은 유튜버 많거든요. 많죠. 그렇게 좋은 콘텐츠 만들어야지 뭐 망하게 하겠다, 자영업자들 협박했다니까 제대로 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국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유튜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한중 관계 분위기 명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프로그램 출연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수 정용화가 지난 17일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자, 오랜만에 베이징에 돌아왔다면서 공항 도착 장면과 중국 음식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용화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가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시 TV 총국은 한국 연예인 정용화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승인한 바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현아도 다음 달 중국 우한 음악제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조치가 좀 풀리는 기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점이 좀 미묘한 게 일본에서 G7 정상이 있자마자 좀 규제가 뭔가 강화되는 분위기예요. 네, 아주 공교롭게도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네. 또 바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이 모양새입니다. 자국 내 네이버 검색을 차단한 중국이 이번엔 한한령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실제 중국 신화망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가서 중국을 비난한다면서 출연 제재를 옹호했고요. 다른 매체들은 통쾌하다, 한한령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반한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한미일 밀착 외교에 집중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도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야 합니다. 최근 4일 전에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방문한 중국 연예인들에 대한 이 중국인들의 비난도 굉장히 거셉니다. 네. 웨이보에 블랙핑크 콘서트를 간 중국 연예인, 인플루엔서 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중국 배우가 한국 걸그룹 콘서트에 가도 되냐? 면서 매국노 취급하는 악플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한미일 중 이 관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정부가 이제 중국 리스크 관리도 좀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을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국민들도 즐겨보는 OTT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구독자들의 이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공표했거든요.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23일 자사 블로그에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이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면서 이렇게 공지했는데요. Netflix account is for use by one household.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구에서만? 그렇죠. 계정 공유 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한 달에 7.99달러를 내야 한다고 또 안내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가족들이랑 같이 쓰거든요. 그렇죠. 나눠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이 한국 도입 시기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가장 많은 북미 시장에서 이 계정 단속을 하기로 한 데다 계정 단속을 2분기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 가까운 시일 내로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금지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었다면서 계정 공유 금지를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들한테는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조치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을지 아니면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을지 요건 좀 산업적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우동이죠. 그만큼 이 우동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자랑하는 일본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100년 넘은 가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 자부심에 금이 쩍 하고 갈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게시물이에요.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초록색. 그죠? 저게 지금 저 초록색 저게 눈을 꼼빡꼼빡 뜨는 것 같은데?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야? 그것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아니 근데 저거 뭐 우동이라면서요? 뜨거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우동이 차갑게 먹는 샐러드 우동이었어요. 네, 일본의 한 우동 체인이 지난 16일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쉐키쉐키에 뭐 이렇게 면과 채소를 이게 소스에 섞어 먹는 냉우동인데 출시와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도 했고요. 업체도 꽤 유명한 데라서 벌써 20만 개 넘게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구리가 고명처럼 들어있어요. 개구리 토핑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반찬 하면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하면 살았다가 되는 거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살아있어요. 네. 단백질 부족할까 봐 배려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파문이 확산되자 우동업체 측은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에선 매장이 아니라 채소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개구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이게 뭐 일부러 넣은 거 아니냐, 블랙 컨슈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없이 깔끔하게 딱 사과하니까 좋긴 하네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잘못하면 이 호미로 막을 거 가려로 막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명 잘못했다가 업체는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검품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저는 좀 우동 보면은 개구리, 귀여운 청개구리 생각 좀 날 것 같아요. 하는 눈. 네. 개굴개굴. 자, 이번엔 미국 미시건주로 가보겠습니다. 뭐야? 지금 풀밭을 헤치고 뭐야 그게? 소 한 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소동극 펼쳐지고 있네요. 소. 네.
근데 그 뒤를 카우보이 모자 쓴 남성이 쫓고 있습니다. 네네. 말을 타고 올가미까지 던지면서 지금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 상황인 거죠? 네, 레알 진짜 황당하지만 현실입니다. 인근 농장에 있던 소 한 마리가 탈출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카우보이도 모자라서 사륜구동 오토바이 지금 나타났죠. 네. 오토바이까지 동원돼서 한참을 분투한 끝에 요 말썽쟁이 요 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던데 뭐 다친 사람이나 뭐 저 소도 안 네. 다쳤을까 걱정은 돼요.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소도 무사히 농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미시건 프리덤, 이 자유를 외쳤던 소의 일탈 이렇게 막을 좀 내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대구에선가 돼지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게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얼룩말 세로에서부터 뭐 요즘 동물들 탈출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네. 야, 아무튼 덕분에 이제 서부개척 시대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카우보이와 이 소의 이 추격전도 볼 수 있고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국은행 금통위 긴급 예측, 이번에도 동결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잠시 후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동결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최근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은 금통위의 결정을 미리 예측해 보고요. 사실 결과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돈이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죠. 우리 주식시장 현재 분위기와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오늘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3번 연속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뭐 우세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네. 현재 시장 반응은 거의 90% 이상 이번에도 또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높습니다. 네. 한국은행이요, 이제 금리,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신경 쓰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3가지.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물가고요. 두 번째가 경제 성장. 네. 세 번째가 환율로 대표되는 외환인데요. 네. 이 중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역시 물가죠. 중앙은행은 물가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네. 현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7%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점이 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다만 그러나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3.5, 그러나 미국의 금리는 이미 5.25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이 기준금리 역전 현상, 미국이 더 높은데 그 차이도 역대 최대치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담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 네네. 한국은행은 일단 동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연준은 그래도 아직은이라고 해서 뭐 계속 조금 뭐 올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 한은은 대체 뭘 우선시하길래 네. 이번에 동결을 하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금리 차가 벌어졌는데 왜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네. 제가 앞서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은행은 물가 신경 쓴다, 두 번째 경기 신경 쓴다, 세 번째 외환인데 네. 바로 그때 두 번째 요인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자, 물가보다 경기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또 경제 펀더멘탈이 역설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뭐 세계 각종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을 뿐더러 네. 실질적으로 실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만큼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져 있죠. 여기에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여기 보면 점점 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로 봤는데 오늘 아마도 하향 조정, 여기 물음표는 찍혀 있지만 네네. 한 1.5 혹은 1.4까지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출도 막 부진하고 막. 맞아요. 네. 근데 다만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성장률을 낮췄으면 네. 금리를 동결이 아니라
아예 인하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한 이틀 전이었나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약간 운을 뗐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인하까지는 아니야. 아마 이런 뉘앙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향 조정, 경제 성장률을 낮추지만 역시 금리는 동결하는 선택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아무리 경기가 문제라지만 사실은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요. 뭐 주식시장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작용 없을까요? 이번에는 그 한국은행의 세 번째 역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외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가 볼 텐데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뭐 분석 이런 것들이 옳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창용 한 총재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환율의 어떤 특정 레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환이 왔다 갔다, 즉 뭐 달러가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거에는 이런 환율, 금리 차이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다른 요인도 많다? 예, 그래서 뭐 금리 차이 벌어졌다고 기계적으로 올리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누차례 말했는데 현재까지 외환시장 또 수급을 보면 그런 것이 좀 들어맞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 보면 오히려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은행 사태도 터졌었고요. 뭐 여러 가지 사태도 있고. 물론 현재 1,300원대의 환율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식과 채권 합쳐서 이제 외환 자금이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2월, 3월 기점으로 채권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5월만 놓고 보면 주식에서 상당폭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뭐 채권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차이인 거죠. 저 주식에서 지금 5월에 2조 원 이상 들어왔다는 점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이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에 힘입어 주식시장도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아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경알못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 공식이 들어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우려가 됐는데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수치로는 일단 좀 입증이 경향이 좀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뭐 다음 달에 이제 뭐 동결 가능성 뭐 언급을 좀 한 것도 있죠. 그렇죠.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제 현재 연준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아니야. 긴장 풀지 마. 6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이제 회의록 그때 당시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를 봐도 물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필요하다, 아니다 있었지만 내용 자체로는 이쯤이면 추가 인상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덜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6월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이제 뭐 외환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주식시장도 많이 괜찮다면 지금 투자해도 좋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경기와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무관하고요. 수급이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의 역할이 컸거든요. 외국인이 사면 주식 오르고요. 외국인이 팔면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의 확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현재 놓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1,300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5월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향후 아마 외국인들은 원화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환율 하락을 좀 점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더 이런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들어오겠죠. 그런 저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뭐 코스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도 같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만 놓고 본다면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와 금리를 보면 금리 인상기에 주식도 따라서 힘겹지만 올라가지 금리를 인하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경기는 망가졌고 이미 주식도 탄력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결을 하잖아요. 네네. 동결부터 쭉 가서 언젠가 인하를 할 텐데 그 사이 정도의 흐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아까 조언이 또 외국인 흐름 네. 매일매일 체크해봐라라는 네. 조언도 해주셨고요. 끝으로 2주 전에 네. 그 미국의 구체 한도 협상 그 독특한 그 문화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또 뭐 뉴스 보니까 계속 난항이다. 네. 뭐 메카시 뭐 의장과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는데 뭐 안 된다 계속 그런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또 뉴욕 증시도 오늘 빠졌던데 네.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해라. 네. 이제 비관론자라고 하죠.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국채 디폴트 문제, 네. 법정 채무 한도의 협상 문제가 이게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많이 하시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1일. 근데 지금 문제가 네네. 이게 시한폭탄이든 아니든 나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 앵커도 6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월 1일이면 이게 뭐 좋든 나쁘든 거기서 불확실성은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6월 1일은 아니야. 미국의 정부의 가용 자금이 있어. 6월 15일까지는 이래저래 국채 이자 줄 수 있어. 뭐 어떤 기관에서는 7월까지도 미국 정부 돈이 있어. 아하. 이러면서 오히려 그 기간을 뒤로 미루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협상이 되든 안 되든 뭐 디폴트가 있든 없든 불확실성의 기간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혼란만 길어지면 좋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여기까지 미국 상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 저 혼자 재밌는 영화 이야기 다 들을 겁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 만한 극장 개봉 영화와 OTT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번 주 새로 나온 작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작품이 드디어 또 복귀를 하는군요. 배우 이나영 씨 작품이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4년 만에 컴백인데요. 네. 국산 OTT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네. 영상 먼저 함께 만나보실게요. 놓쳤다. 바로 가는 거 아무거나 타자. 이번 여행의 목표는 확실하다. 안 가본 길로 가보자.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안 가본 길로 가고 막 마냥 걷고 뭐 이런 게 딱 힐링해라라고 찍은 영화 같아요. 맞습니다. 네. 멍 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멍 때릴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웨이브에서 만든 8부작 박하경 여행기입니다. 네. 어제 24일부터 이제 4편이 공개됐고 다음 주 또 4편이 공개되면서 2주 동안 8편을 모두 공개하는데요. 네. 이나영 배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로맨스는 별책부록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하잖아요. 지쳐 어디론가 훅 떠나고 싶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막 해외여행 가고 멀리 비행기 타고 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국내에 정말 보석 같은 장소들에서 새로운 기적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감각적이고 또 아름답게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이 박하경 씨는 국어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뭐 우리랑 사는 일상 비슷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싶은 그 토요일 딱 하루 동안 떠나는 여행을 또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기분 맛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해남 땅끝마을로 가는데요. 보면서 가고 싶다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화면 톤도 약간 파스텔 톤이고 낮은 담장, 푸른 나무 이런 게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니까 구교환 씨도 나오네요. 네. 배우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들의 새로운 얼굴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교환 배우뿐만 아니라 뭐 한예리 배우, 심은경 배우, 서현우 배우, 박인환, 뭐 기래연 배우 같은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짱짱하게 매회 출연을 하고요. 네. 또 매 에피소드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장소들도 모두 다르다 보니까 한 편 한 편 약간 아껴두고 싶은, 아껴서 하나씩 보고 싶은 그런 보석 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다양한 배우들과 함께 해남, 군산, 부산, 속초, 대전, 서울, 제주, 경주 예, 이런 전국의 명소들을 다니게 되는데 우리가 막 눈에 익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정말 그 숨은 고장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소들을 정말 알차게 골랐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정말 자연빛 그대로를 영상에 담았구나 싶은 그 촬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뭐 어디 좋은 그림 좀 볼까 이런 마음으로 보는 힐링 여행 콘텐츠가 아니라 나도 박하경 씨와 함께 그곳을 가는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작정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해 보건데 저 이나영 씨의 단발머리 유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여행 가이드북처럼 활용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 일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날씨 부쩍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바닷속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More is you're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n't worry,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안다다시. 안다다. 언어라고는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를 몰라서 여기까지만 부르고요. 네. 이거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했는데 영화로 나왔군요. 네, 89년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더라고요. 34년 만에 실사 뮤지컬로 다시 돌아온 디즈니의 인어공주입니다. 네. 안데르센 동화를 원작으로 해서 이 물속에서 세상 밖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어린 인어공주 에리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뭐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4년 전 애니메이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이 에리얼 공주의 외모였죠. 맞아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리얼은 하얀 피부에 빨간 머리가 아니라 약간 가무잡잡한 피부에 젓갈색 머리를 가진 그 막내 인어공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외형이 아니라 이 인어공주의 좀 진취적인 성격이 34년 만에 돌아온 인어공주에서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 인어공주가 나오는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인종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맡고 있는 세상이라는 점이에요. 네. 인어공주뿐만 아니라 인어공주의 7 자매들도 각 대륙을 상상하는 각각의 인종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 환상의 섬으로 나오는 저 그 섬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어공주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 문제를 이제는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작품을 보다 보면 그거는 그냥 잊게 될 것 같아요. 한 1, 2분만 보다 보면 빠져들 것 같은데 뮤지컬 영화군요. 원래 뭐 인어공주 애니메이션부터 OST가 유명했는데 그럼 그 유명한 노래들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속에 귀 속에 익숙했던 다양한 음악들이 새로운 주인공들을 만나서 새롭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뭐 언더 더 시, 파트 오브 유어 월드, 키스 더 걸 같은 정말 인기 곡들을 새로운 배우들의 목소리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네. 뮤지컬 음악의 거장이죠. 린마누엘 미란다가 또 합류해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냈어요. 뭐 에리 광자의 와일드 언차티드 워터스나 에리얼의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스커틀과 세바스찬의 The Scuttlebutt이라는 노래도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노래 아주 엉덩이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랩곡이라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또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OST 12곡은 모두 한국어 버전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더빙을 맡아서 공개 전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들어보죠. 네. 이것 좀 봐, 신기한
내가 모은 것들 대단하지.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겠지. 이것 좀 봐, 아름답고 신비한 물건들 바라보면 넌 이렇게 말할걸. 어쩜? 뭐든 있거니. 네. 어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군요. 어쩜 이렇게 잘 부르는지. 그렇죠. 아니 다니엘이 출연한 인어공주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예. 다음에 한번 2탄 기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족끼리 가려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다음 작품도 이런 작품이라고요? 맞습니다. 다음 작품 한번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네. 안 돼! 악어 새끼인지 도마뱀 새끼인지도 모를 동물을 집에서 키워? 절대 안 돼! 아빠, 그래도 귀엽잖아요. 귀여워? 못생긴 녀석. 둘리가 저렇게 얄미웠나요?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네, 아기 공룡 둘리군요. 네, 맞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둘리 몇 살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30살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둘리가 올해로 불혹입니다. 불혹의 나이, 와. 네, 둘리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극장판 영화를 다시 리마스터링해서 새롭게 극장에서 보게 하는 작품, 네. 극장판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의 4K 리마스터링 영상이 개봉이 됐어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이 예전에 이렇게 귀여운 둘리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이 둘리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던 이 둘리 착각이었죠. 네. 그러나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얼음별로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되는 이 둘리의 모험을 다시 한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제 둘리한테 눈길이 갔는데 네. 커서 보니까 고길동이 눈길이 가더라라는 온라인 반응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반응이 벌써 둘리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40대 성인이 되었을 테니까요. 네. 고길동 아저씨가 사실은 굉장히 진정한 어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사실 둘리에게 늘 당하기만 하고 그렇지만 어른스럽게 둘리를 늘 품고 가는 이 고길동의 새로운 면모를 이번에 어른 관객들이라면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시각을 또 새롭게 담은 포스터, 새로운 포스터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빌런으로 오해받은 남자, 우리 사이의 오해는 이제 풀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고길동의 입장에서 이 둘리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네, 이 독자들도 고길동만큼 성장을 하면서 고길동을 다시 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SNS에요. 네. 고길동이 독자와 둘리에게 보낸 편지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마음을 담아서 보낸 볼까요? 이 편지, 한번 잠깐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다시 팬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게 될 고길동 아저씨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추신, 철들지 말라고 둘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이 굉장히 어른 관객들의 마음까지 울리더라고요.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리마스터링으로 만나보는 그 좀 고급화된 음질과 뭐 화면 업그레이드된 이런 작품 만나보는 그런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재시도되는 날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은 낮 기온 23도의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바람도 초속 2에서 5m 정도로 약하게 불어서 발사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강한 햇빛 속에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27도를 넘어 다소 덥겠고요. 오전부터 자외선도 높고 오존 농도도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황사가 물러나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19도, 청주, 전주 20도, 강릉 21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중부와 전북,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댓글로요. 아내랑님이 하은 앵커 숙면 좀 하시고요. 어서 쾌차하세요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김현 앵커가 목감기가 갑자기 좀 심해져서 오늘 하루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낫고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 자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8시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저 혼자 인사드리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크라세요. 고맙습니다. 첫 봐도 시작한